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 황인학 박사와 함께하는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무역 이런 것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해외 부문에서 불확실성이 이처럼 많다고 하니까 정말 우려가 되네요. 혹시 국내에서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방 또는 하방 리스크가 뭔지 예측되는 리스크가 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도 뭐 이렇게 금년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미처 이제 감안하지 않은 그런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4월 총선이겠죠. 예. 4월 총선에서 어디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이런 기업활동 관련된 규제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4월 총선이 국내적인 그런 하방 리스크 또는 상방 리스크의 그 변수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뭐 대표님 말씀 맞다나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런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장 속도도 완만한 데다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 경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보면 황 박사님께서는 우리 경제의 내일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그런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지만 국내외 여기저기서 하방 리스크가 퍼져서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도록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기업들한테 뭐 어떤 뭐 조언 드릴 건 없는 것이고 제가 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가 각 기업에서 신년사 또는 뭐 경제단체에서 신년사 한 거 보면은 대강 이런 뜻 같습니다. 금년 한 해 경제는 살 얼음판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이렇게 리스크 경영에 많은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기업들이 또 이렇게 뭐 항상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보시면은 신년사 같으면 또 위기의 이면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늘 위기 속에서 한 단계 더 강해지는 그런 체질과 변화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뭐 이번 2024년에도 많은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은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해서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마련하자 또 뭐 이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은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 뒷받침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응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경제학자들은 항상 글을 쓸 때마다 끝에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하니까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정부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불확실성 요인이 뭐 일거에 해소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추세적인 환경이고 뭐 전쟁 문제도 그렇고 중동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꽤 불확실성 요인이 오래 갈 것이라고 본다면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거시경제 변수 물가라든지 이런 변수들 좀 안정적으로 섣부르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중요한데 지금 금년도 경제가 좀 성장한다 하지만 이게 좀 수출 기반으로 반도체 경기가 작년에 안 좋았던 게 금년에 좋아지면서 수출 증가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거든요. 경기 그 회복을. 내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내수 기반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책들 아마 정부가 이걸 가지고 소비자들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뭐 준조세성 그런 부담도 좀 완화해주고 또 전통시장에서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기업들 그 투자를 또 투자 수요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뭐 세액 공제를 좀 넓혀준다든지 그리고 또 정부는 기왕에 짠 예산을 좀 조기에 집행하고 이런 해 가지고 내수를 좀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그 저성장 기조가 오래되니까 좀 고통을 받는 그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정부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도, 규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그 금년에 기대하는 정책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고난 대행 때 대통령 고난 대행 때 막 경제가 사면초가다 이런 말을 듣고 사방의 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방의 길 프로젝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개혁입니다. 사방의 길이 있다. 그런데 하기만 하면 되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규제 푸는 거거든요.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경제가 살아납니다. 물론 이제 경제에 그런 기회를 줬더니 기업이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에서 경제를 무너뜨리면 망가뜨리면 그건 뭐 엄벌을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우리 경제인들은 되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통령 고안 때도 마찬가지지만 총리 때도 전국적으로 이제 규제를 풀기 위한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서울 중앙 규제를 쭉 한 다음에는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 규제를 풀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 그 경제인들이나 또 사업자들이 불편한 게 뭐냐,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 이걸 쭉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지역에서 맨 처음에 1000여 개가 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현장에다가 막 강원도면 강원도에다가 한번 그 설득을 해보고 같이 회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풀 수 있는 규제들은 다 풀어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놓고 한 달 기다리다가 이제 보면 그 천여 개 있던 이런 규제들이 뭐 한 200~300개로 줄어들어요. 그럼 다시 또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정말 꼭 가져야만 될 이런 건 뭐 몇 개나 되는지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달라.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한 30개 정도가 남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 제가 현장에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듣고 또 해결책에 대한 부분적인 제가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남는 건 나중에 보면 한 두세 개. 대부분은 안전 규제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풀 수 없는 규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규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이 규제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